표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건 뭐냐면요. 2000에서 2013년, 그러니까 14년의 스팬을 가지고요. OECD 국가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지출되는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구조입니다. 보면요. 그래서 이 교시 1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뭐에 의존하느냐. 상식에 이각하듯이 역시 1번입니다. 노령 인구가 많으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GDP가 커지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일반 정부 지출 비중 커지면 묻어서 올라가겠죠. 하지만은 일반 정부 부채 비율, 즉 국가 빚이 많으면 뭐죠? 그만큼 여력이 없는 거죠. 못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국민 부담률이 올라가면 뭐죠? 역시 뭐죠? 지급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보자는 거죠, 지금요. 이런 구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뭐를, 제가 이제 그 107페이지에 네. 정리를 쭉 일본하는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집스, 넌집스를 잘 구별해 보시고요. 그래서 집스가 왜 그렇게 됐나 이런 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1분 남았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이 세계 추세에서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느 지역에 살까는 뭐죠? 보팅 바이 푸시죠. 발로 하는 투표죠. 그러면은 25%의 법인세, 35% 소득세를 가진 그런 나라가 있고 또 다른 나라는 25%의 법인세와 그다음에 42%의 소득세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살겠습니까? 어느 기업이 어느 나라에 가겠습니까? 지금 따라서 외국 기업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매력적으로 느껴지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 일자리 만들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다음에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뭐냐면은 국가가 책임지는 삶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삶이 과연 행복합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그래서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건 맞게 국가는 개인의 삶에 책임지지 국가는 개인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동훈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국민 경제의 재화 영역이 파레토 최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원 배분이 파레토 최적, 파레토 옵티멈 상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요, 즉답하기는 어려운데 보면은 파레토 효율이 있다면은 낭비가 안 되는 건데 낭비 요소가 있다면은 파레토 효율이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시장 실패 이론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는 시장 실패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국가 실패가 더 위험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아주 우리 정부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기죠? 시장 개입이 사실은 굉장히 지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은 개입을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이게 시장한테만 맡긴 거죠.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조정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 시장에 상당히 자유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파레토 옵티멀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개입해서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개입 없이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는 정부 국가는 개인의 삶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마지막에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가 뭡니까? 사회 문제. 우리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그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 되니까 지금 국가가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경제학 그러니까 원론 아주 기초적인 거 아니에요.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논쟁거리가 아니라 거기 이런 분야에서 조건하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이번에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재단과 교과서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근데 그걸 완전히 부정하면 됩니까? 이게 주류 경제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경제학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세요 한번. 지금 한국의 노인 문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령화 문제가. 네. 네? 노인 빈곤율이 1등이에요. 자살률 1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자기 노후 소득을 좀 저축해서 나중에 자기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이렇게 연금을 가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오늘 먹을 꽃감이 맛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서 지금 한국에 노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독일 같은 경우는 연금을 언제 도입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할 때 더 빠르게 효율적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경제학 공부하신 유명한 분이 그런 시장 실패를 기본적인 경제학 원론도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세가 진정한 소득주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감세가. 감세했어요. 그동안 기존이 꾸준히 해왔습니다. MB 정부 때도 부자 감세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노동자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입니까, 이게? 예? 우리나라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들이 급여를 높여줄 것이고, 노동자한테. 그리고 또 이 원화청 협력업체들한테도, 중소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노동자나 가게에 이득이 돼서, 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형적인 공급경제학자가 주장하는 트리클다운 에펙트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수효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정부가, 이게 이제 기업한테 이렇게 해줬더니 말이죠. 법인세 깎아주고 해줬더니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자본보다는 이 노동자, 가게에 좀 집중해서, 이 사람들이 뭐가 지금 어려운 건지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아까 지금 낙수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게, 빚더미에 쌓여있고, 기업들은 말이죠. 사내유보금이 몇 조입니까? 그러면 이걸 좀 시장이 지금 잘못된 것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시장의 개입을 활발히 하고 그다음에 재정의 어떤 뭐 충실도랄까 또는 확장 재정을 펴는 나라들이 다 골고루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증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지금요. 이게 저는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프로핏 리드 그로스하고 지금 인컴 혹은 웨이지 리드 그로스로 지금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예? 근데 유럽 가서 한번 살아보셨어요? 유럽 나라 가보셨어요? 유럽 나라들? 스웨덴 같은 데 가보셨어요? 덴마크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뭡니까? 다 망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을 보세요. 한번. 우리나라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우리 양준무 교수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양준무 교수님 그러셨죠, 오늘? 여기 지금, 여기 아까 발표 자료를 제가 보니까 몇 페이지야? 이게 26페이지. 그래프 보면 말이죠. 이 조세 부담률과 경쟁 성장률하고 완전 반비례예요. 그죠? 반비례. 예? 그러면은, 저기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조세 부담률하고 국민 부담률이 더블 이상 됩니다. 그럼 이런 나라들은 경제 성장 부분에서 완전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웨덴, 덴마크나 유럽,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은 고용률 훨씬 높고요. 우리보다, 미국보다. 성장률 떨어지지 않습니다. 1인당 GDP 5만 불이 넘어요. 대신에 정말 중요하게 볼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양극화 문제인데 진위계수는 반이 차이 나요. 진위계수가 0.2%대입니다. 양극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스웨덴과 가장 사회복지 보장제도 잘 돼 있는 스웨덴과 미국과 비교해보면 말이죠. 고용률, 성장률 이런 데 차이가 안 납니다. 1인당 GDP 미국과 똑같아요. 스웨덴도 자원이 없습니다. 수출 갖고 먹고 살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진위계수, 사회 양극화 문제는 반이 이상 차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어기구 교수님, 의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스웨덴이 3인당이 집권하기 전에 세계 3위의 부국이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 공적연금은 고갈이 돼서 자기가 저축한 것보다 훨씬 더 못 받습니다. 그리고 부의 그 경제적 집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9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만 가지고 정책을 핀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가 있고 글로벌화된 비즈니스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10년 살았습니다. 11년 살면서 유럽 나라를 저는 자, 의사 진행. 제가 뭐 답변을 제가 드리면요. 뭐 존경하시는 어기국 의원님, 뭐 전 미국에 살아봤고 싱가포르에 살아봤고 한국국제교류협의 회장으로서 다 유럽 나라를 가봤습니다. 가서 느껴보고 얘기 들어보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있다는 그 어기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듣고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조세 부담률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만 경제 성장이 꾸준히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이런 보조금 정책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민의 돈을 쓰는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국민의 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할 것이냐의 판단 문제입니다. 국민이 결정하고 국회에서 결정하셔야 되겠죠.
어느 것이 선이냐 아니냐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기관들을 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계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상황에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보자는 거죠, 지금요. 이런 구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107페이지에 네. 정리를 쭉 1분 안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집수, 넌집수를 잘 구별해 보시고요. 그래서 집수가 왜 그렇게 됐나, 이런 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1분 남았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이 세계 추세에서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느 지역에 살까는 뭐죠? 보팅 바이 푸시죠. 발로 하는 투표죠. 그러면은 25%의 법인세, 35% 소득세를 가진 그런 나라가 있고, 또 다른 나라는 25%의 법인세와 그다음에 42%의 소득세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살겠습니까? 어느 기업이 어느 나라에 가겠습니까? 지금 따라서 외국 기업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매력적으로 느껴지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 일자리 만들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다음에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뭐냐면은, 국가가 책임지는 삶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삶이 과연 행복합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그래서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 보호하는 건 맞되, 국가는 개인의 삶에 책임지지, 국가는 개인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동훈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국민 경제의 재화 영역이 파레토 최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원 배분이 파레토 최적, 파레토 옵티멈 상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요, 뭐 즉답하기는 어려운데, 저걸 가지고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개입 없이,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는 정부, 국가는 개인의 삶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마지막에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가 뭡니까? 사회 문제. 우리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그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안 되니까 지금 국가가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경제학, 언론, 저도 그 아주 이제 기초적인 거 그거는 아니에요.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논쟁거리가 아니라 거기 지식의 이런 분야에서 조건 하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이 부분에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재단과 교과서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근데 그걸 완전히 부정하면 됩니까? 이게 뭐 주류 경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경제학 잘 모르겠지만. 표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건 뭐냐면요. 2000에서 2013년, 그러니까 14년의 스팬을 가지고요. OECD 국가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공사회 복지 지출이 지출되는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구조입니다. 보면요. 그래서 이 교시 1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공공사회 복지 지출 비중은 뭐에 의존하느냐, 상식에 이각하듯이 역시 1번입니다. 노령 인구가 많으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GDP가 커지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일반 정부 지출 비중 커지면 묻어서 올라가겠죠. 하지만은 일반 정부 부채 비율, 즉 국가 빚이 많으면 뭐죠? 그만큼 여력이 없는 거죠. 못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국민 부담률이 올라가면 뭐죠? 역시 뭐죠? 지급할 수 있어. 보면은 뭐 파레토 효율이 있다면은 낭비가 안 되는 건데, 낭비 요소가 있다면은 파레토 효율이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럼 시장 실패 이론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는 시장 실패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국가 실패가 더 위험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아주 우리 정부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그죠? 시장 개입이 사실은 굉장히 지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은 개입을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이게 시장한테만 맡긴 거죠.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조정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 시장에 상당히 자유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그 파레토 옵티멀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개입해서 새로운